이제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고 우리 한국일보에서도 홈런을 나가서 많은 이렇게 독자도 있고 또 우리 가정상담소에서 실질적인 상담사로서 부부들 그리고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실전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우리 모니카 리 선생님을 이 시간 모시겠습니다. 환영으로 안녕하세요. 이런 핀 마이크를 제가 처음 꽂아봐가지고 실은 목소리가 워낙 커가고 이런 마이크가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라는 기관 여기 이제 비영리단체고요. 40년 올해로 40년대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 상담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상담, 그다음에 부부 상담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디프레션이나 아니면은 불안장애, 아니면 관계 어려움 그런 것들로 상담을 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국 분들하고 상담하기 시작한 게 한 2년 됐고요. 이제 그 전에는 미국 기관에서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왜 안 나가죠? 오늘 해야 돼. 오늘 되는데 껐나 봐.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바운더리, 어찌 보면 바운더리라는 말이 참 생소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 바운더리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한국말로 번역할 한국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바운더리를 썼고요. 우리가 프라이버시라는 게 한국말로 없잖아요. 그거는 뭔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운더리 같은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바운더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운더리라는 한국 단어가 딱히 번역할 만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미국 분들하고 만나면서 느꼈던 것과 한국 분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한국 분들은 너무 가까워. 내가 너고 내가 아들이 나고 남편도 나고 막 엉켜부터 살아갖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참 많아요. 미국 분들은 또 너무 바운더리가 클리어해. 그래서 외로워. 보니까 다 이 론리한 게 이 외로움이 이슈고 한국 분들은 너무 붙어있어. 그래서 아들이 시험을 잘못 보면 엄마가 아프고 괴로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너무 붙어있는 이거에 우리가 한번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우면 지금 갖고 있는 고통에 그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저 스스로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가 지금 이 책을 지금 이걸 갖고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제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서 읽기도 하고 있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기회가 되시면 교회에서도 어떤 그런 워크숍 같은 걸 책 따라가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두꺼운 책을 1시간 반 안에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개념 위주로 했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포커스해서 어떻게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하고 싶은데 오늘은 굉장히 개념,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바운더리를 없을 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동안은 자녀형 문제였으니까 이번에는 부부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만약 혼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티네이저 아들 둘이 있고요. 한 명은 이제 거의 티네이저 문을 이제 거의 좀 벗어나고 있는 이 아이 때문에 실은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부딪힘이 커갖고 아주 그냥 전쟁이 당에서 시작됐는데 7, 8학년, 9학년이 그냥 아마겟돈 전쟁 같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 12학년 이번에 이제 저의 품을 떠나게 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런 바운더리라는 책도 배우고 개념을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바운더리가. 그리고 이제 저는 작년에 결혼 2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또 부부 생활하면서 지지고 볶았던 그런 것들이 제가 이 바운더리에 차 빠지게 된 그런, 제가 한 4년 전에 이 개념을
접했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책 놔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 바운드리를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싶다는 이 찬양이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결국 나는 남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걸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가르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머리로서의 사랑을 하는데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려면 조금 더 계시죠. 그 전 단계, 그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상담사로서. 왜냐면 우리는 다 머리는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근데 그 전 단계가 뭘까를 제가 이제 가사를 대사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걸 때문이구나. 그 다음에 인정 단계예요. 인정. 내가 남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나중에 사랑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랑해준다고 말하신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주님이 날 인정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근데 좀 답답하시죠? 일어나서 제가 율동도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냥 사랑의 주님이 날 인정하시네. 그 다음에 내 모습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요. 내 모습 다 발끝까지 받으셨네. 그 다음에 사랑의 주님이 날 인정하듯이 여기서 너는요. 내가 제일 인정하기 힘든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널 인정하며 섬기기 하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인정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인정하듯이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인정하며 섬기니 이 고백으로 인정이 그냥 딱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기겠죠? 인정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중이에요. 인정과 존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걔는 원래 그래. 그건 인정인가요? 존중인가요? 그쵸? 인정은 하는데 존중은 안 하는 거예요.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러니까 인정은 하는데 포기라는 거, 왜 수요일에 오셨을 때 그럼 어떻게 이걸 힘든 걸 극복하셨습니까? 포기. 그냥 이거 포기나 그래서 우리가 존중까지 가야 사랑을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중 한 번만 더 같은 모션으로요. 한 번만 다 하고 이제 강의 시작할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존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하나님께서 왜 존중하지?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신지 하나님도 바운더리를 굉장히 잘 지키세요.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네. 왜 문 밖에 서서 두들겨?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내가 문을 열면 그때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번 삶 속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들기지도 않거니와 두들기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셨다는 그 바운더리를 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도 각자 다르게 일하셨고요. 그 바운더리에,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시고 보혜사 오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또 아들을 보내시고 각자 어떤 다른 역할 속에 자기 역할을 담당해 가셨거든요. 그럼 바운더리가 일단 뭐죠? 아시는 개념, 영어 아시는 분들은 바운더리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경계선 맞습니다. 영역, 뭐 내 영역, 당신 영역, 그 어떤 선의 같은 거죠? 우리가 일단 영어 단어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 그 다음에 접근 금지 표시라는 사인도 실은 바운더리예요. 거기 이상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영역과 당신의 영역을 긋는 거. 이게 푸른 초원인데도 펜스 하나가 생김으로써 이게 내 땅이고 이게 남의 땅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바운더리는 또한 나를 규정한다. 간판도 어떤 바운더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간판 하나 붙임으로써 그 똑같이 문이 있는 가게인데 여기에도 성모와 교회 간판이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죠? 교회가 되죠. 다른 간판이 있었으면 이건 다른 장소였겠죠? 나를 규정하고 이 많은 간판들이 그 층층이 다 다른 공간이라는 걸 규정하는 게 바운더리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무엇이고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도 바운더리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책임지는지. 땅 문서. 그러니까 아무 종이 아닌데 그거 역시 여긴 내 땅, 저긴 남의 땅이라는 걸 얘기해주는 바운더리의 어떤 좋은 예입니다. 근데 이제 바운더리가 벽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이제 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펜스예요, 영어로. 근데 영어 찾아보니까 good fence makes good neighbors.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펜스가 없으면 우리가 싸움이 더 날 텐데 펜스가 있어서 내 단지 여기까지만 깎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이 있고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내보낼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바운더리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운더리가 왜 필요한가? 바운더리를 셋업함으로써 우리는 내 영역과 상대의 영역,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걸 보기 때문에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에게 여기 제목이 지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노 할 수 있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동양 아이들의 특징이 부모에게 노를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낯선 자에게 아니면 선생님들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요. 소통이 우리는 원웨이잖아요. 부모가 얘기하면 반항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게인스트한 어떤 의견을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도 선생님들 진짜 좀 민하게 차별하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다 한국말로 욕도 아니에요. 싸가지가 바가지를 이렇게 썼는데, 그걸 번역하는 분이 욕이다. 이렇게 해갖고 애가 거의 정확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왜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인데 어떻게 말하냐. 1년 좀 넘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바운더리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책임과 함께 안전하다는 거를 우리가 가르치는 거라 바운더리는 꼭,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 왜 누구한테 부탁하고 거절하는데 얼마나 편하세요? 부탁 절대 못 하시는 분 계시고요. 거절 절대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운더리 형성하면 건강한 바운더리가 되면 내가 편하게 부탁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오랜 관계를 유지해요. 제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 만약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를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서 여관에 두고 어떻게 하죠? 두고 여리고를 가는 길이랑 이 사람이 거기서 계속 그 사람이 날 때까지 있나요? 어떻게 되세요? 응, 떠났어요. 혹시 돈이 더 들면 와서 돈을 페이하겠다. 그리고 떠났다고요. 그런데 만약 이제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절 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일을 묵었어. 더 묵었어요. 여리고로 가서 일을 봤어야 되는데 근데 그 계약이 깨지고 이런 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반응을 보통 보이게 될까요? 네? 짜증나. 짜증나고 화나. 근데 실은 머무르기로 한 사람은 누구죠? 자신이에요. 자신이 머무르기로 해서 결국은 왜 나를 붙잡았냐? 그래서 화를 내고 관계가 깨지죠. 그거 역시 바운더리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돈을 더 필요한 우대가 그렇지만 나는 내 갈 길을 떠나야 되는 거. 그 역시 바운더리예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들여보면 성경에서도 건강한 바운더리. 제가 작년에 이 바운더리를 갖고 4주 동안 워크숍을 했었어요. 상담소에서. 그래서 상담소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이 노를 못 하시는 분. 근데 집 밟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집 밟는 분들은 잘 안 오세요. 대부분 다 집 밟혀서 만신창이 되고 찌그러진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을 한다고 신문을 냈더니 다 그 찌그러진 분들만 또 모이셨어. 그러면서 다 자기가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 거기가 한결같은 얘기가 이 돈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랜 관계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엎어져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끊어버려. 너무 힘들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심리적인 죄책감 없이 기쁨으로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의무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도 바운더리를 가지셨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바운더리 얘예요. 피부도 지금 살과 속과 겉을 구분하는 바운더리고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한 바운더리는 보여지는 물리적인 바운더리가 구분이 쉬워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바운더리는 새로운 개념의 바운더리예요. 노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하는 바운더리예요. 안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널 만지면 어떻게 해야 돼? No! 싫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접근 금지라고 사인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 다음에 이거는 거리. 누군가와 불편해질 때 distance. 진짜 피지컬한 거리를 갖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 시댁과 너무 엉켜 산다든가 아니면 뭐 친정과 너무 엉켜 산다. 거리를 두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간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얼마 기간 동안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감정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거는 좀 제가 설명하기가 consequence라는 영어로 이제 그 단어인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크레용으로 뭘 그림을 그리든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따른 처벌? 뭐 처벌이라는 단어 좀 무서구만. 보험이라고 그러나요? consequence. 그거에 따른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거. 그거 역시 바운더리가 당신이 만약 이러면 나는 이러겠습니다 라고 뭔가 결과를 set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이 계속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나는 집을 나가서 친구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어떤 결과를 미리 던져주는 것도 바운더리를 세트해주는 거예요. 좀 아직 많이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바운더리 얘기를 하면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노라고 말해요. 근데 바운더리를 갖고도 어떻게 사랑할
여전히 우리 크리스천인데 계속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라는 퀘스천. 그 다음에 혹시 제가 노해서 거절해서 그 사람이 그날 공항에 갈 라이드를 못 구해서 힘들면 그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크리스천인데 여기 다 이제 좀 착한 사람 콤플렉스 있는 분들이 크리스천 많잖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나중에 그냥 아예 절규하는 것보다 성한 사람 만드는 게 난데 이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돌봄과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난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또 죄책감.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게 적절한 바운더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한 10가지를 제가 거기에다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감정입니다. 이 감정, 필링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분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이 감정을 생각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세요? 감정. 아무것보다 감정, 필링. 그러면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남자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감정과 상처와 또 어떤 느낌이죠? 감정, 필링.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기쁨. 네, 기쁨도. 또 어떤 게 있죠? 이렇게 감정에 별로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야. 별로 감정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간에 분노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무시당함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만큼 감정이 별로 안 느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생각 아까 기쁨도 얘기하셨고 맞아요. 근데 이 감정이 좀 네거티브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인커리지 받고 격려받지 못했고요. 어렸을 때 울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자가 울면 어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좀 네거티브한 게 있는데 감정은 내가 느껴지는 머리보다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슬프다는 건 내가 뭔가를 상실했다는 거에서 올 때 우리는 슬픔을 느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는 걸 이 감정을 눌러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아유 천국 가셨어. 아멘. 끝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슬프고 그게 내 내면 안에 있거든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과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은 이야기를 이걸 할 수 없지만 이제 분노가 그 중에 이제 또 큰 감정이죠. 이 바운드리아의 이제 감정, 그다음에 이제 행동이 있어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죠. 결과를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 경우 아무리 기도하시면 팥이 나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팥이 안 나.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 바운드리를 침범해서 아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게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런 거 보세요. 네. 남편은 맨날 한국 갔다 오고 1년에 한 번씩 또 어디 갔다 오고 하는데 아내는 투잡을 뛰어. 누구나 일을 해. 아니면 반대도 있죠. 아내는 계속 명품 백에 막 타는데 남편은 투잡을 뛰어. 아니면 아이는 부모가 저는 그런 분들 만나요. 7일을 일하는 부모. 근데 아이가요. 아이가 아니죠. 이제 청년이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결혼 전에 저는 그 이야기 직접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책임이라는 건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일을 안 가고 싶으면 몰래 집에 들어와서 게임하고 놀아요. 일 안 가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부모가 아이의 모든 거 그리고 전화해줘요. 오늘 그러니까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니까 가능하죠. 얘가 못 온다고 전화했어. 부모님이 계속 이거를 근데 되게 특이하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한 5커플은 봤어요. 2세. 그래서 제가 참 경각심을 일으켰거든요. 아이의 책임을 이 행동을 다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밸류.
우리 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특히 부부에서 많이 이제 아이는 아무래도 부모의 가치관이 전달되는데 남의 가치관을 자꾸 뭐라 그러지? 인정해주지 않고 가치관 갖고 싸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능, 탤런트 같은 경우 이제 뭐 싸운다기보다는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이제 있는 거. 그렇죠? 가만히 안에다 가져다 두고 이건 분명히 벽이 아닌데 바운드리를 탤런트를 이제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가져다 두는 경우. 그다음에 이 디자이어 우리 소망이라는 단어 이게 한국말로 좀 이걸 갖고 진짜 제가 이 부분이 참 부부 사이에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 걸. 근데 그거는 나의 미시지 상대가 그걸 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섭섭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디자이어와 미시 부분이 굉장히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attitude and belief, 태도와 신념, 뭐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죠. 신앙의 다름도 어찌 보면 어떤 영적인 부분을 떠난다면 종교를 박해한다거나 아니면 강요한다거나 이것도 나의 신념을 지금 상대에게 남의 바운드리를 지금 침범해갖고 막 문을 막 다 때려 부시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거. 내 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계, 리미트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사랑. 많은 것들이 어떻게 바운더리 안에 있는지 앞으로 이제 제가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잘하고 있는 걸 이걸 제가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 중에 그래도 나는 남의 뭐 행동을 잘 리스펙트 하는 편이고, 나의 탤런트는 잘 쓰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재능도 왜 애들이 뭐 잘한다고 애는 원치 않는데 막 부모가 푸시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바운더리 셋업을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고, 내가 정말 좀 개발해야 되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바운더리를 좀 개발,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오늘 다시 집어넣은 거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근데 참 새로운 개념이지요.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3가지. 나는 3개만 배워갈 거야 생각하시면 돼요. 3개. 그러면 A. 3개 너무 많아. 2개, B. 3개고 2개구나. 너무 하나만 해도 그 C, 에버리지. 하나만 배워가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이제 잘못된 바운더리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나? 우리는 모두 다 속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과는 이런 유형이고 저 사람과는 저런 유형이에요. 어떤 얘기죠? 1번은 수능형이에요. 한번 1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옳지 못한 일에도 예라고 대라. 모호하고 불분명한 바운더리를 가진 다른 이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휩쓸림, 홀로 서지 못하고 휘둘린다.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여기 보면 다 예스야. 예스. 여기 해당되시는 것 같은 분 계세요? 다행이시다. 나는 좀 착한 사람 콤플렉스인 것 같아. 여기 많으실 거예요. 기독교인 분들 중에 참 많으세요. 이분들은 많은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내가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쩌지? 내가 거절해서 내가 못할 때, 할 수 있을 때는 하는데 못할 때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쩌지? 아니면 내가 노예서 저 엄마들이 나 왕따 시키면 어떡하지? 아니 교회에서 왕따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제 아니 혼나면 어떡하지? 나 너무 창피해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이지 너 보일지 모르는 두려움. 실은 우리 이것도 참 커요. 저도 여기에 참 많은 부분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이 이렇게 제 마음에 콕콕 와닿았겠죠. 나쁜 사람으로 좋은 며느리, 칭찬받는 사람, 딸,
칭찬받는 딸이 되려고 이제 무던히 널뛰다가 이제 힘들어 쓰러지는 거죠.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양심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수능형이라고 얘기해서 노라고 말해야 될 때 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피형인데 옳은 일이도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도움을 누군가에 청해야 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누가 뭐 좀 괜찮아요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자기가 이제 하고 아니면 뭐 그룹에서 쉐어하고 그래도 자기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모든 도움을 다 기피하고 혼자 벽에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가지를 못하게 나오지도 않는 경우 속을 모르는 분들 가끔 보면 있으시죠? 절대 오픈도 안 하시고 이런 분들도 실은 다 어떤 상처 아까 상처 말씀하셨는데 상처와 연관되어 있는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능 기피형은 남에게 거절을 못하고 또 나는 도움도 못 받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수능 기피형인데 이건 정반대의 바운드리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 딩동댕! 권사님 말씀해 주셨죠? 네. 오늘 아주 정답을 굉장히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건강한 사람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전혀 안 받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상황이 안 될 땐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우리가 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유형, 지배형.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 이게 뭐가 힘들어? 이거 할 수 있어. 오늘 밤까지 이거 다 끝내봐. 무대뽀, 탱크야. 그냥 절대 다른 이 한계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일 던져놓고 가버려, 집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강하게 반발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참 식구 중에 한 분은 보통 있으시더라고요.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한 분 더 이상 있으면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지배형과 교묘한 지배형이 다 있는데요. 공격적인 지배형은 말 그대로 그냥 테이크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도 막 직장에서 일 계속 던져놓고 안 하면 막 핀잔 주고 막 이러는 분이고 교묘한 지배형은 내가 니네가 안 도와줘. 내가 요즘에 너무 추워. 겨울에 이렇게 돈이 없어 히타도 못 대고 그런데 죄책감을 유발시켜서 결국은 지배를 하는 거죠. 교묘하게.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여서 얘라고 말하도록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 그러니까는 얘라고 말하기 유도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일으키는 말들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또 뭐 힘들다고 했는데 보니까 어디 명품 가방을 하나 샀어. 아니면 신발 신고 있고 뭐 자기는 놀러 다 다녀. 뭐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위에. 근데 실은 그들 역시 바운더리가 손상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는 걸 배우신 거예요. 건강하게 관계를 메우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너무 외롭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봐도 하면서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역시 실은 바운더리가 손상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지배형이야, 나는 수능형이야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아이에겐 지배형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남편에게는 수능형인데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는 지배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 모든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둔감형, 말 그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 whatever. 다른 게 그리고 이제 시니컬한 사람이 있죠. 누가 어려워? 아이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나는 얼마나 힘든 일을 다 겪었는데 그까짓 거 봐. 상처가 입은 역시 많은 분들이
그죠? 남에 대한 동정이나 힘든 거, 그건 다 자기가, 열심히 나를 이렇게 못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전혀 남에 대한 공감이 없으신 거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너무 불쌍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자기 아픔에 빠져서 그런 분들도 역시 동감형이에요. 누군가를 돌아보고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지배형인 분들, 지배형, 중감형, 그다음에 이제 수능 기피형이라고 그러는데 수능 기피형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명은 계속 다 예스 하고 해주고 한쪽은 다 내버려 두면 누군가 찾아서 책임을 지우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쓰레기. 네? 쓰레기가 되고. 아, 슬레이브가 되죠. 어떤 경우에 슬레이브가 될까요? 혼자만 해주면은 한 사람은 병신 만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발표력이 되게 좋으셨어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몇 분 더, 이쪽 테이블 한번 얘기해보세요. 만약 한쪽은 계속 끝없이 막 다 퍼주고, 다 해주는 쪽과 한쪽은 그냥 다 갖다 떠맡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수능형이 아무래도 상처를 받고 자기 마음에 그 상처가 이렇게 쌓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아, 맞아요. 완전히 불평하겠죠. 그렇죠. 해주고서는 불평하겠죠. 맞아요. 해주고 불평하고. 근데 이제 다 이런 관계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혼을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수능 기평은 끝없이 자기가 내가 섬길 곳, 소위 말하면 섬길 곳, 아니면 내가 퍼줄 곳을 찾는 사람이라고. 끝없이. 근데 왜냐면 그게 누군가로부터 그럼으로써 칭찬받고, 쟤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쟤 너무 착해. 그런 말을 끝없이 듣고, 맞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지배형, 중감형 했더니 나에게 일거리를 계속 줘. 계속 너 이걸 해, 그럼 내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서로의 요구가 딱 맞아 떨어져서요, 희한하게 끌려서 결혼해요. 정말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많이 봬요. 한쪽은 수능형인 분들의 다른 한쪽은 대부분 책임을 기피하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게 되는 그런 큰 다이나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안 맞아서 너무 불평하고 너무 상처나고서 이제 헤어져. 나를 고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떤 분을 만날까요? 또 비싼 사람. 아, 진짜 그래요. 세 번째 결혼이 힘들어서 오신 분들을 꽤 봅니다. 네, 세 번째. 그런데 제가 그런데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의 패턴을 쭉 늘어놓으면 다 같은 패턴. 억압하고, 막 컨트롤하고, 이런 분들. 그러면 거기에 나는 또 이렇게 순응하고 이러면서 희한한 다이나믹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아이들이 커야 되는, 우리가 그리고 나 스스로도 건강해져야 되는 게, 희한하게 그렇게 상처가 많은 분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엉켜 붙어가지고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8가지 법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타종과 수학의 법칙. 말은 어려운데 뿌린 대로 거두는 원칙이에요. 바운더리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정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 해주는 거죠. 아닌 경우에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경우 그렇게. 아이가 안 뿌린 걸 부모는 갖다 계속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배우자,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도록 서로 한
한쪽이 끝없이 그 책임을 지는 경우. 그렇지만 바운더리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타종과 수학의 법칙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의 법칙인데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감정을 느껴줄 수도 없고 행동을 대신 해줄 수도 없다는 이야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다른 거를 일보다 비슷하게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 감정도, 아까 우리가 봤을 때 10가지 그 안에 감정도, 내가 남편이나 아내가 화가 나고 분노할 때 많은 경우 그게 내게 그 감정이 전가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만 자체로 나도 화가 나고 힘이 들어.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그 감정의 바운더리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감정은 그의 책임이지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책임, 결국 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가지인데 그건 내 거고 상대방 것과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아내분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요. 참 마음이 아프죠. 부부 상담을 오면 남편이 사랑해주길 원하. 근데 그 사람 보고 나를 사랑하라고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어찌 보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랑은 그 사람 거거든. 어떻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항상 포커스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만약 싫어하는 걸 안 한다든가 뭐 나름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해라.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과 사랑인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의 법칙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제 파워인데 내 안에 있는 힘, 어찌 보면 선택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내가 바운더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힘이에요. 근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한 분 한 분 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여기 오신 분들도 정말 박수를 다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이거를 하도록 드라이브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집에서 그냥 드라마 보면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딱딱한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힘, 그 다음에 남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 난 너무너무 잘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절대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이런 거는 좀 도움을 받아서 나는 좀 더 임프루브한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실은 여기 오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빨리 이제 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실은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결론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렇다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뭐 때려부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지 마세요. 전혀 몰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 진짜 A 플러스. 그거를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린 다른 일을 바꿀 수 없다. 피리어드. 만약 그게 이분 하나님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세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지 않는 다만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 말이 오늘 제게 참 많이 와닿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영향력을 끼칠 뿐이에요. 그 사람인데. 근데 그 영향력이 분명히 파워풀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경험과 사람들 만나는 게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존중의 법칙인데요. 다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노라 그러면 저 사람이 화날 거야. 아니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어찌 보면 남을 그거는 참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나도 누가 거절하면 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대를 존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거절해도 그 사람은 그래 괜찮아 나
나 딴 사람 쳐다보게 할 수도 있는 걸 난 스스로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은 화를 낼 거고 삐질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판단해가지고 노 못하고 한다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다른 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예스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중의 법칙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의 법칙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What's the motivation of the love?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저는 도와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도울 때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내 더 마음 깊숙한 곳에 밑바닥을 보면 인정받고 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아니면 혹시 내가 안 하면 따돌림 당할까봐 내가 도움 받았었으니까 아니면은 다 그냥 구세주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세이더스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다 구해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힘든 사람 다 구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어디에서부터 나의 이 선함이 나왔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동기부여에서 왔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가의 법칙인데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요 힘들어지죠. 내가 만약 우리 애가 그러면 힘든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Hurting and harming is different. 치과에 가시면요. 이빨 치료하는데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이빨 치료, 신경 치료 해보신 분. 어때요? 아프죠? 많이 아픈데 그게 해가 되나요? 아픈 것과 해가 되는 걸 우리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고생하고 힘든 거를 그래서 없애주려고 그러는데 해가 되는 것과 아프다는 게 꼭 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이제 바운드리를 이거 배우고 가세요. 이제 내가 바운드리를 조금씩 셋업하려고 당신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근데 화를 내고 뭐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속상해하고 막 마음 상할 거예요. 남편이 삐지기도 하고 뭐 마음 상한데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게 꼭 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의 법칙인데 이건 이제 아이들에게 더 많이 한계를 정할 때 세상을 마음껏 익스플로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큰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아이가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소에서 만나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그냥 바운더리가 없이 내 손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계속 쫓으려고 가셔요. 근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부도 그런 분들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떻게 했는지 어디 갔는지 전화하고 여기서 옮겨질 때 전화하고 오늘은 뭐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행동을 컨트롤하려고 근데 이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세상을 넓게 배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운더리가 그냥 그런 경우에는 아예 없어버리면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특히 아이에게는 이 책에 이제 부부로 그러니까 부부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의 책이 따로 있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이 있어요. 혹시 여기 아직 아이가 어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 책을 꼭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할 때 바운더리를 셋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바운더리를 개발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은 여기에서 뺐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떠나려면 어떤 그 전에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진짜 아주 확실한 애착이 형성이 됐어야 떠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0세부터 18개월까지는 부모와 애착이 되는 단계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부모와의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개월 이후에도 어른이 돼서도 그게 진정한 어떤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애착이 된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게 이제는 친구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서 또 그런 거 이제 애들이 가면서 계속 엄마 있나 보면서 또 놀고 또 엄마 있나 보고 이렇게 오잖아요. 잘 애착이 돼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운더리가 개발될 수 있는지 아이가 어리시다면 그것을 꼭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노출의 법칙은 뭐냐면요.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바운더리는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이혼서를 내는. 근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몰랐던 거죠.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말 안 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수 타버려. 그래서 노출을 해야 돼요. 노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바운더리가 이제 가족 부분하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큰 개념이에요. 그거를 가족에게 어떻게 어플라이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부부에게 어떻게 어플라이 할 것인가 볼게요. 여기까지 좀 제가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예. 바운더리가 없어야 생기는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요. 바운더리. 그래서 부모님이 만든 그 가정의 릴레이션십이 자녀에게 그대로 바이러스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없으면 부모가 밑에 아이들도 바운더리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주로 관계 아니면 부부의 사람의 관계가 바이러스처럼 영향력을 끼치는데 가만히 여러분도 한번 떠올리시면 내 인생에 나의 관계를 흔드는 사람, 제가 이제 내담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뭔가 내 안에서 나와 해결되지 않는 그 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한 명. 근데 아버지거나 어머니고요. 아버지인 경우가 더 많아요. 한 70% 정도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힘들어하셔서 성인이 돼서 많으세요. 그래서 나의 관계를 흔드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순위로 전락된 아내와 남편. 이 바운더리가 잘못 세워지면 아버지가 남편보다 더 귀해. 그러니까 친정부모가 더 귀해. 남편보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아내보다는 엄마가 더 친해. 이중 멤버십이라고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역시 잘못된 바운더리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많이 있겠다.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미사리. 40이 넘었는데 계속 생활비 부족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공부할 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서 계속 돈은 받으면서 또 컴플레인에 간섭한다고. 그러면 그 간섭을 원치 않으면 경제적인 자립을 추구하시고 끊으셔야 돼요. 바운더리를 셋업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독립하지 못한 자녀,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같은데 떠나보내기를 부모가 안 떠나보내요. 결혼했는데 너무 친해. 휴가도 같이 가. 그런데 봤어요. 삼형제가 늘 한 번도 가족끼리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결혼 한 7, 8년 됐는데 가정을 만났어요. 늘 신부님과 시누이와 다 같이 가. 그래서 뭐 너무 친해. 휴가도 같이 가. 자주도 나가고 식사도 하고 분위기 너무 좋고 사랑 많고 친밀하고.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죠.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는, 이모셔널,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 문제가 있고요.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해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관계에 놓이는 게 참 은근 많아요. 부모님이 그 사이에 자녀 하나를 이렇게 놓고 얘에게 계속 얘는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예 거기에 그냥 이쪽 양쪽을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계속 문제를 터뜨려갖고 부모님이 자꾸 얘기하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는 아닌데요.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계속 문제를 하면서 또 부모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하게 자꾸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남편, 아들과 엄마
그리고 보니까 이 엄마와 큰아들과의 이 문제가 참 많아요. 트러블이 많은데 거기 이제 남편이 맨날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분명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요. 둘이 직접 이야기하도록 거나 그다음에 둘이 힘들 경우 식견이 있는 가족이 아닌 제3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상담소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제3자의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끝없이 부모님이 바운더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형제를 돌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 이런 등남이나 이러면 형제들을 두기,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없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바운더리와 배우자. 바운더리가 가장 컨플릭트가 충돌이 심한 곳이 바로 가정 내 부부예요. 부부인데 뭐 어떤 넥타이 매야 되나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분들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초반에 싸우지 나중에는 뭘 매든지 말든지 안 매든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살림은 누가 할 것인가 뭐 그러면 그런 거는 어찌 보면 되게 좀 마이너한 문제예요. 뭐 내게 뭐고 당신 게 뭔지 뭐 우리 게 뭔지. 근데 여기 개성, 감정, 아까 얘기했듯이 태도, 행동, 가치관 이런 영역을 통제하자 할 때 우리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감정. 서로의 감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관점 어제 얘기할 때도 I 스테이트먼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에 가장 중요한 거는 I 스테이트먼트, 나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속상해. 나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마음이 슬퍼. 이렇게 나는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보고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한번 대화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난 당신으로 하다가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상대에게 그러면 어떤 경우가 또 많이 있냐면 나는 표현했으니까 저기서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는 아내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나는 그냥 말할 뿐이에요. 내가 이렇다는 거. 내가 섭섭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외롭다는 걸 말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 기대 욕구,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대. 이 기대에 대해서는 아마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든 기대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가평분이 얘기해요. 맞아요. 가평분이. 그렇죠? 맞죠? 그 기대 때문이라는 게.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나를 상처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알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아요. 스탑해요. 건강을 위해서 참아야죠. 내 안으로 에너지를 갖고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먼저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기대를 접는 거죠. 아까 포기라는 말씀 수요일날 하셨는데 맞아요. 내가 만든 남편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아내를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안 되냐고 닥달하고 잔소리하는데 그건 내가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빨리 깨셔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만든 그 사람을 장사 지내는 무덤에다가 땅속에다 묻는 어떤 의식이 필요해요.
굉장한 애도와 성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한번 내가 만든 남편을 의식을 갖다 하면 아니면 내가 꿈꾸는 아내나 남편을 쭉 어떤 예쁜 모습을 그리시든지 하시고요. 쭉 쓰시고 불태우든지 다른 분들은 의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절대 상처의 주범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것 한계를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줄 수 있는 이 상을 주려 할 때 관계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안 돼, 못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상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건 위험하고요. 말을 안 하면 상대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할 수 있음, 없음을 점검하고 논의하여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이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무슨 말씀인지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경험이 많으시죠? 이게 이 말을 참 많이 상담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들어요. 나한테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말도 안 했고 혼자 갖고 있는 기대로 그 기대가 못 미칠 때 되게 섭섭해하고 싶거든요.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한 법칙을 제가 다시 할게요. 파종과 수학의 법칙. 한쪽의 책임을 상대 다른 쪽이 책임지려 하면 안 돼요. 잘못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도록 내버려 두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참 이제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가정폭력 문제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서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와서 남편을 그러니까 락업 아니면 때로는 아내를 락업해서 이제 바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갑자기 없어지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는데도 계속 보호해 주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이고 뭐 실수였다고 아니면은 잘못 연락을 했다. 근데 그 중에 가끔 아이들이 no, he's lying 그래가지고 애들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no, 아빠가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처음에 그랬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법에 가서 깜빵에 갔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술을 먹으면 운전면허에 걸렸었으면 제가 이제 AA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코올 아나니머스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 모임에 한번 갔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미국 분이 60이 넘은 할머니인데 40몇 살부터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보드카를 거의 막 한 병씩 먹고 굉장히 이제 중독까지 됐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걸려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운전하다 걸리면 교육받아야 돼요.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사인 받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걸렸었으면 이렇게 중독이 안 됐을 텐데. 걸렸었으면 오히려 근데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줄 수 있을 만큼 사랑으로 보호하지만 안 될 땐 아까도 말했던 harming and hurting is 다르다는 거. 해를 끼친 것과 아픈 게 다르다. 아프지만 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빨 치료는 아파도 해야 되듯이 아플 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프지만 견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힘의 법칙. 제가 계속 얘기하는 잔소리는 절대 아무 힘이 없어요.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 그냥 스탑하시면 좋아요. 저는 한동안 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안 하려고 이제 입을 이렇게 틀어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꾸 말이 나오니까 입을 아이다가 이렇게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잔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 제가 큰아들하고 많이 부딪혔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자리를 피해서 들어가 버리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변하고 한 3년의 시간이 걸렸을 때 그제야 아이가 저에게 변했다고 그래요. 난 한 1년 됐을 때 엄마 변했지. 엄마 변했지. 내가
아니, 아직 폭발하지 않고, 얘 참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얘는 언제 엄마가 또 폭발할지 모르는 걸 가다가 3년이 됐을 때 아이가 엄마가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11학년, 10학년, 11학년 지내면서 굉장히 많이 회복돼서 지금 관계가 참 좋아져요. 그런 제가 경험을 통해서 참 잔소리는 정말 힘이 없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 부른 찬양대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내가 꿈꾸는 아이가 있으세요. 그럼 그 아이를 빨리 장사지내시. 그 아이는 내 아이가. 그리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거. 행동이 오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건 이제 남편과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요. 요걸 한번 이제 바운드리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면, 바운드리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왼쪽 거, 제가 왼쪽 거 이전에 거 이렇게 한번 이후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내게 꼬리 지르지 마세요. 좀 다정하게 대해줄 수 없어요. 날 좀 사랑해줘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바운드리를 배웠으면 소리 지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난 당신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죠. 뭐 하지 마세요, 이러세요. 얘기하는 대신에 오케이, 당신이 계속 소리 지르세요. 나는 내가 할 행동을 하겠다. 제발 술 마시지 말아요. 당신 술버릇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에요. 말 좀 들어요. 당신 친구들이 삶을 다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아이는 혼란한 상태에 있지 않고 있어요. 당신 마음이에요. 나는 지켜자는 거죠. 나는 이런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이런 행동할 때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대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뻥치거나 계속 공간을 치면 효과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그러면 다음 생안 사줘? 계속 사줘. 그건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르노 잡지에 이제 빠져있다면 당신은 포르노 잡지에 너무 빠져있어요. 이거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런 사람이야?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부부관계 갖지 않겠어요? 나는 오늘이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과 잡겠어요. 어떻게 할지 당신이 물론 이 상황에서 이 문장을 생각해서 얘기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한번 되짚어서 이거 어떻게 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그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변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워킹하는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urting and harming is different. 그 다음에 노출의 법칙. 이건 특히 부부관계의 바운더리를 드러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시무룩해 있거나 뭐 삼각관계이거나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으로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처음에는 말로 당신이 이러면 나는 마음이 그렇다 말로 하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해야 돼요. 경찰을 부른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런 소리 지르고 할 때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다든가 아이들과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 있겠다든가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포커스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의 바운드리 부부인데 이거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 어떤 성의 존중도 필요한 바운드리고요. 말, 분명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와 진심을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물리적 공간인데 혼자이고 싶을 때 알려야 한다는 거죠.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동그라미가 부부가요. 어떤 부부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남편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모든 걸 남편과 같이 하나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는 동그라미를
이제 뒤쪽에 어떤 부분에서 겹쳐지는 부분을 공유할 뿐이에요.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가 합쳐진 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너고 내가 나고 뭐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있고 싶을 때 알려주고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 감정적 간격이 필요할 때는 그걸 인정해주고 제가 실은 저희 남편이 여기도 있지만 저는 간격을 두는 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남편을 맨날 부부싸움하면 들들들 보고 따라다녀요. 위가 위를 따라가고 밑에가 밑에를 따라가고 말하자 그러고 또 따라가고 저를 따라가고 도망가. 이 사람은 막 괴로워 계속 도망가고 나는 계속 따라가고 차 타고 나가면 차 타고 따라가고 제가 완전히 우리 막 미리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공간 내가 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감정을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되고요. 바운드를 설정하는 결과를 배우자에게 설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해결책 증상을 조사하고 특정한 바운드리 문제를 파악하라. 그다음에 갈등의 원인을 찾아라. 좋은 것은 받아들이라. 연습은 이게 오늘 뭐 1시간 반을 들었다고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연습하고 계속 이런 세미나나 워크숍 있을 때 참여하고 책을 읽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옳지 않은 데 대해 아니야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네. 작은 거부터 레스토랑에 가면 메뉴 할 때 맨날 몰라 아무거나 뭐 못하는 식당 어디로 갈까? 글쎄 몰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말해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연습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컴패션, 긍휼함으로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요. 자유와 책임에 입각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나를 사랑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부부의 일체감과 개별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부가 하나이지만 개별하다는 거죠. 서로 그리워할 공간을 마련해 두는 거 참 필요하고요. 따로 또 같이 건강한 두 동맥체가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시는 결혼 생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 시를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으면 너무 그거 할 것 같고요. 어떻게 읽을까? 맨 뒤에 있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마칠게요. 누가 읽을까?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한 줄은 여자분이 있고 한 줄은 남자분이 있고 읽을까요? 그냥? 그러면 여자분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있을 것이라 사랑하라. 그보다 너희의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서로의 가르쳐 주되 여자분 서로의 마음을 주되 한쪽의 마음을 먹지마라. 인자히 하라. 마치 하나님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 있듯이. 또 읽어주세요, 남자분. 그 생명의 힘들만이 너희의 가슴을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지는 마라. 사원의 기둥으로 떨어져 있고 상나무와 상나무는 서로의 물 속에서 다를 수 없다. 그렇죠? 이제는 너무 가까운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이 거리를 두면서 참 삶에 직접 이렇게 영향을, 삶의 이 바운더리 개념을 아는 한 4년 전인데 참 많이 저를 힐링해 가는 공간이 생겼고, 상대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내가 동요하지 않는 그런 건강함이 생겼어요. 이거는 꼭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에게 거절할 수 있을 때 부탁하고 거절이 자유로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바운더리 전도사 같이 참 바운더리 라디오 방송에서도 했었었고요.
세미나도 했었고 신문 칼럼도 제가 그래서 맨 뒷장에 한국일보에 인쇄 한번 하는데 이 바운드리 이 신문을 읽고 상담소 찾으시는 분이 한 10분 계세요. 이게 내가 이걸 진짜 알아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김을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키워주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태운 다음에 누군가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question and answer. 질문이 혹시 있으신지. 근데 너무 새로운 개념을 막 한꺼번에 제가 다 이렇게 드려가지고 질문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니까 강사님 말씀 좀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젊은 사람들 특히 이 바운더리를 미리 좀 확실하게 해서 맞아요. 노라고 그러는 거를 노라고 해서 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가 있었다면 또 이번에 세월호. 네, 학생들도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런 교사들도 노라고 하는 안내방송이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없노.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다 나와 국민이고 나와 그런 그 용기가 있고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그 사진을 보면 애들이 그 방송할 때 쭈그려 앉아 있어요. 배는 기울여 주고 있고 물은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왜 노라고 뛰쳐나오고 그렇게 하는 교사가 없었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아이에게 노라고 말하는 거는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노라고 말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려면 그 연습이 어디서 돼야 되냐면 집에서부터 돼야 돼요. 내 의견에 아이가 다른 의견을 냈을 때 그리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왜 다르게 너는 생각했는지 물어봐줘야 돼요. 부모의 태도가 바뀌어야 아이가 집에서는 맨날 옛사다가 밖에 나가면은 막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막 이런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어디서 아이가 연습을 하는 다른 의견을 옥세트하고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돼야 돼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한 게 계신 분들 다들 자녀들이 큰 것 같지만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은 자녀들하고 항상 그 사춘기 때들하고 이제 지난 얘기지만 제가 아들이 위는 누나가 있고 밑에는 이제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애가 누나는 잘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사람이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와가지고 오늘 귀를 뚫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민한 얼마 안 됐는데 한국에 사고가 지금은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얘가 정신 나오는 말이 어디 남는 얘기가 네가 무슨 국이냐 귀를 뚫냐고 얘기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칭찬을 뭐 버리고 춤추겠다고 말이죠. 내 친구처럼 한번 해봐. 어렵지 않은 얘기였지만 힘든 얘기였지만은 지나가서 얘기지만 한번 해봐 보시겠는데 뭐 이렇게 동의해 주면서 하는 계란 많이 계란을 신경 제스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가 저는 힘들었는데 지나가서는 좀 친구들이 지금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늘 얘기해요. 진짜야. 해봐라. 해보면 그래만 하지 말란다고 얘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그게 네. 결국은 네. 언더드 테이블을 한다는 거예요. 네. 몰래. 그러면 그거는 더 위험하고 심각해요. 그래서 자녀분들 이제 나중에 손동들도 있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실은 아이들 때문에 오늘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 계속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아이와 더 잘 소통하고 건강한 한 사람을 키워내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정에 어떤 우울증 환자나 어떤 정신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잖아요. 직장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가까이 있는 친구도 힘들고 한 20명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요. 한 사람이 힐링이 돼서 건강해지면 20명이 회복되는 행복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행복할 거고 자녀가 행복할 거고 그거에 딸린 친구들이 행복할 거고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한 사람에게서 한 20명이 다 이렇게 줄줄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명 여기 영향력이 이렇게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마 지금 부르시면 다시 피곤하시니까 유통은 안 할게요. 우리가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록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질문이에요. 죄송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 사람의 다름을, 그 사람의 그 생김새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줘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상대방의 모든 감정 표현과 행동 양식을 다 100% 어떤 것이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건지. 받아들인다는 게 내가 꼭 그거를 동의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를 인정한다는 건 내가 꼭 그거를 어그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지금 배운 것 중에 그 바운더리 이전과 또 바운더리 이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네. 그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이게 그 저항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표현 방식이 다른 거는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렇지. 네, 나를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다를 뿐이다. 그거에 대한 저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탈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아이에게도 영향력을 가고 그 행동으로 그럼 그 영향력이 나에게 오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안 오게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시면 제일 간단해. 문제는 그게 제일 간단한데 그건 그 사람이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해서 깨닫고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 술을 못 먹게 할 방법은 없어요. 입을 그냥 지퍼를 달아서 막아버리기 전에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저항이죠. 그렇지만 영향력이 있는 저항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랑 영향력은 어떤 저항은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닌가요? 인정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정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의 이 모습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억셉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거에 대한 기대를 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대와 마음에서 술을 안 먹는 남편을 바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 남편은 술을 매일 먹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에요.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그러니까 내 남편이 지금 그 사람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라면 이 아이가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애가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우리는 뭔가 만들어진 사람으로 이 사람을 계속 그렇게 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인정은 지금 내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하는 그냥 그 아이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 그 다음에 술을 먹든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그거 자체를 그냥 인정해주는 그 인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너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 어른이는 좀 다른데 이 아이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항상 이 배 안에서 아이들은 뭐를 느끼냐면 나는 늘 부족하다는 거. 항상 조금만 더.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을 낮추고 싶으면 항상 아이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라고 가르치면 아이는 정말 자존감이 낮아져요. 절대 느치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여기를 가면 여기서 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늘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많이 만나요, 어른들. 늘 자기는 인업하잖아. 근데 실은 저 스스로도 그런 식의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저에게 뭘 잘한다? 하면 칭찬하는데 저 스스로는 늘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너 잘하니까 조금만 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했는데도 맨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자존은 내가 늘 부족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인정,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It's okay. 여기서 하나 더 네. 인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민정의 집사님은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저항을 거기다 해야 되는 그 얘기를 했는데 아까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 표현은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셔야죠. 그런 것이 나를 슬프게, 나를 아프게. 거기 보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알려줘야 왜냐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 중에 feeling, 감정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게 답이 이렇게 답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보면 거기에 나는 어떻게 느낀다는 게 적혀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의 차이를 이건 이제 어구를 제가 그냥 번역을 이거를 해놓은 거고 앞에 거는 당신이라는 거고요. 당신이 일어나는 거고 뒤에 거는 나는 이렇게 느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차이. 인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인정인데 술을 먹고 그냥 또 노름을 하고 그런 사람 남편이 있으면 내가 탑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라운더리를 인정하면서 그 잔소리하고 싸우던 거를 부인 입장에서 그런 태도를 바꿔보는 거죠. 바꿔서 인정하는 거죠. 이게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보는 데서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들 위해서 내가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인정을 하는데 그 남편 인정해서 이제 아까도 그림도 있지만 서로 좀 간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내가 맞아요. 바꿔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남편이 그 남자라는 동물이 공격형이냐 공감형이냐 아니면 수능형이냐 뭐 어떤 이런 형이냐 봐가지고 공격형이면요 공격형이고 지병이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됩니다. 맞아요. 여자가 그때는 여자가 애들대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술 먹은 사람이 나 이제 이렇게 되면 집에 갈 거야 그러면 수능형 남자 같으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바뀌질 수가 있지만 공격형이고 지형이 되면요 그 남자는 그 집에 떠나야 돼요. 너 어디에서 너 남의 집 가서 있어 나와 하고 막뭐 인정 보고 안 봐요. 소리 지르고 보면은 시끄럽고 말고 그런 그게 공격형이고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정하고 참아보다가 그들은 판단해서 그 지병 공격형은 안 남기는 그냥 기도하고 하다가 조용히 있어보다가 안 바뀌면 그때는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이혼한 가정, 어떤 그 우리가 깨진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는 걸 원치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가정에 대한 열린 마음이 정말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상황까지 갔는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은 떠나야 돼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그게 오늘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인정해주가 좀 아니 좀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찬양 막 하고 우리가 일자 요거랑 존중까지 하고
너무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우리가 시간을 내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팀장님들 시간을 내고 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운더리라는 게 저도 생소하고 어떻게 하실까 그랬는데 이 바운더리가 우리가 늘 생각해 왔던 부분을 어떤 개념을 딱 우리에게 주셔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상담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한 모퉁이를 밝게 비추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격려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